안녕하세요. 출근길 3부 노동법 전경욱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 언론에서 보도된 뇌출혈 산재 사건 불성인 보도 자료를 보면서 비록 제가 직접 진행은 하지 않은 그 사건이지만 해당 언론 보도 내용을 바라보면서 비슷한 상황에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생각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론 기사 내용을 간략히 소개시켜 드리면 버스 운전기사님이 운전 중 뇌출혈이 발생했는데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다는 그 이유로 산재 불성인 되었다는 그런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언론에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근로복지공단의 부당한 처분이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언급하는 그 부당함의 그 근거로 첫 번째, 새벽에 일찍 나가서 거의 평생을 일하셨는데 왜 산재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교대 근무를 수년간 하셨고 운전 과정의 그 위험성에 대한 정신적 부담이 있었는데 왜 산재가 되지 않는지를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 스트레스를 강조하고 있었는데 왜 산재가 안 되는지에 대한 문제, 특히 정신적 스트레스는 최근 승객으로부터 폭행당한 사건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었습니다. 네 번째, 더더욱 문제인 것은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그 입증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 산재보험법 입증 체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강조하면서 일하던 중 발생한 뇌출혈에 대해서 산재로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판정 결과를 너무 가혹한 판단이지 않는가 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기사를 바라보면서 우선 산재 불성인으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버스 노동자분의 그 조속한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뇌출혈로 인한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은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소송 과정에서라도 최초 결정이 다시 번복되어서 좋은 결과가 나오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사를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관점은 다음 몇 가지 사항으로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하다가 다시 말해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그 뇌출혈 뇌경색 그 자체로 산재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은 현행 산재 판단 시스템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관점이다 라고 하는 점을 반드시 아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산재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가족분들이나 의뢰인들이 일하던 중에, 다시 말해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했으니 당연히 산재에 해당되지 않는가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은 근본적으로 사건을 잘못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장소는 20년 넘게 산재조사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아무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는 사실관계입니다. 일하던 중 뇌출혈이 발생하면 산재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굳이 연역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이미 사라진 과거 25년도 지난 과거 시절에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있었던 업무 수행 중 뇌출혈에 대한 관점을 아직도 막연히 기대하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지금도 일하던 중에 쓰러졌으니 산재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노무사나 변호사가 있다면 그분은 아마도 산재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은 아닐 가능성이 높은 분이다 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교대 근무의 신체 부담의 정도를 강조하는 것은 버스 노동자와 같은 경우 아주 중요한 주장 요소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재직기간 중 지속적으로 새벽에 출근하시는 그 부분도 신체적 부담 요소로 조정하기는 아주 좋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불성인을 한 그 이유는 제 나름의 추정을 해보자면 아마도 한 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에 미달되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공단은 기계적으로 산재성인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 주 평균 근로시간을 아주 중요한 판단 요소로 생각하고 있는데, 버스 노동자의 경우 분명히 운행 중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것인가 대기시간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판단과 그 청구인의 주장이 상당히 충돌되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버스 대기 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판단할 경우 근로시간은 급격히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과로 인정 기준에는 결국 미달되는 그런 근로시간으로 산재 여부 심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을 수행하셨을 노무사분이 나름대로 충분히 잘 주장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버스 노동자와 같은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것인가, 휴게시간으로 볼 것인가와 같은 근로시간 산출 과정에서 법률적 쟁점이 발생 가능한 사건은 사전에 충분히 법률적 논거와 관련 판례, 그리고 사건 조사 과정을 통해서 유리한 관점을 선점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고혈압과 기저질환의 문제를 공단에서는 불성인의 근거로 판정서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예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설명한 그 부분에서 명확히 주장하고 있는 노동보고시 2017-117호 내용을 보면 공단의 판정서 내용은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보고시 2017-117호에는 개인의 건강상태는 산재 여부 판단 기준에서 삭제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고, 그리고 삭제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건의 경우 심사 과정에서 불성인의 명확한 근거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최소한 판정서 내용에는 개인의 건강에 대한 그 언급은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넷째, 입증 책임의 문제는 산재 노동자들에게는 반드시 풀려야 하지만 반면 쉽게 풀리지 않는 아주 어려운 과제입니다. 따라서 입증 책임이 있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가장 그 최선의 방법은 산재 여부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산재 전문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리고 사건의 쟁점을 어떻게 유리한 관점으로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해법을 미리 준비하고 증명하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산재 사건은 최초 결정에서 승인 결정으로 이끌어내지 못하면 비록 이의신청을 통해서 뒤집는 것은 아주 어렵고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일하다가 쓰러졌으니 쉽게 되겠지라고 생각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쉽게 산재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너무 쉽게 산재 사건을 시작해서 사건을 애초에 그르쳐버리는 부분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언론 보도된 사례의 경우 아직 고법과 대법 과정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그 결과가 나오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언론 보도된 사건을 통해서 생각나는 몇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